그날 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훔쳐서 그녀의 비밀 메시지를 봤다. 이번 주말에 도망칠게. 그놈이 기다리고 있어. 그 문자를 본 순간 내 손이 떨려서 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맹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삼킬 독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그녀가 살아서 고통받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커피를 타주며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좋아, 게임을 시작하자.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얼어붙은 수면처럼 고요하고 잔인했다. 나는 그 창가에 서서 아내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파티가 있어서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다. 검은 드레스에 은은한 향수 냄새. 하지만 그 아름다운 뒤에는 내가 어젯밤에 들은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오빠, 나 이제 지쳤어. 그 집, 그 남자. 다 싫어. 이번에 진짜 떠날 거야. 내가 날 데리러 와줄래? 그녀의 전화 목소리였다. 복도에서 몰래 엿들은 대화. 상대는 그녀의 옛 연인, 대학 시절부터 줄곧 따라다니던 그놈, 민준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았다. 지은이 가끔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그 이름. 민준 오빠가 더 좋았어. 이제 그게 현실이 됐다. 나는 회사에서 돌아온 후 평소처럼 오늘 어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파티 재미있을 것 같아. 너도 올래?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일찍 자, 그게 내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척 그녀가 민준과 만나도록. 밤 10시, 나는 택시를 타고 파티 장소로 갔다. 강남의 클럽,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 문 앞에서 기다리다 보니 지은이 민준의 팔짱을 끼고 나왔다. 그 장면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하게. 나처럼 10년 결혼 생활에 무게가 없는 자유로운 웃음. 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사진 한 장, 동영상 몇 초 증거. 복수의 증거. 택시 안에서 그 영상을 보며 나는 울었다. 아니, 웃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웃음. 이게 내 선택이야, 지은아. 이제 내 차례야. 집에 돌아온 나는 그녀의 옷장에서 그 드레스를 꺼냈다. 아직 그녀의 체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불태웠다. 작은 화로에 불꽃이 춤추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불꽃처럼 내 삶을 태워줄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이상함을 느꼈다. 어제 드레스 어디 갔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세탁소에 냈어. 왜?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곧 웃었다. 아, 고마워. 그 미소가 더 아팠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변호사를 불렀다. 이혼 전문가, 김 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제가 다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유는요?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그 영상.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불륜 증거로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나는 지은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직장, 친구들, 가족. 모든 걸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버린 대가는 그만큼 컸으니까. 지은의 회사, 대형 광고 에이전시. 그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나는 익명으로 그 영상을 그녀의 상사에게 보냈다.
제목, 귀사의 직원이 불륜 중입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첨부 파일에 영상과 사진. 그날 오후,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사무실로 와요. 긴급 회의예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창백했다. 오빠, 나 회사에서 이상해.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후회에서 온 게 아니었다. 두려움에서. 밤이 깊어지자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민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회사, SNS, 과거 기록. 그는 중소 IT 회사 CEO였다. 야심만만한 놈. 나는 해커 친구에게 연락했다. 민준이라는 놈의 서버 해킹해봐. 약점 찾아. 며칠 후 결과가 왔다. 민준의 회사는 횡령 의혹이 있었다. 고객 돈을 빼돌린 흔적. 나는 그걸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증거 첨부, 이메일 로그와 계좌 내역 복수의 첫 번째 화살. 민준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점점 변했다.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민준과 연락이 뜸해졌다. 오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랑하니까. 그 말에 그녀는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한 달 후, 지은의 생일.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레스토랑 예약, 와인, 그리고 편지. 지은아, 내가 없으면 난 못 살아. 영원히 함께하자. 그녀는 감동받아 울었다. 하지만 그 편지 속에는 그녀의 비밀을 암시하는 문구가 숨어 있었다. 내가 숨긴 그 모든 게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가까워졌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두려움인가, 죄책감인가. 나는 속삭였다. 사랑해.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내 마지막 밤이야. 이 행복한 척하는 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었다. 민준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세무조사 통보가 온 지 일주일 후였다. 나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IT 스타트업 횡령 스캔들, CEO 구속 임박. 지은은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준 오빠.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모르는 척했다. 누구? 아, 내 친구.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아는 사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만 잘 살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했다. 첫 번째 타격 성공. 지은의 회사도 문제였다. 그 영상 때문에 그녀는 프로젝트에서 밀려났다. 상사는 이미지 문제야. 지은 씨 이해해. 라고 했다. 그녀는 집에 와서 울었다. 오빠,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모든 게 엉망이야. 나는 등을 토닥였다. 내가 도와줄게. 내 이력서 봐줄까? 그날부터 나는 그녀의 지지자가 됐다. 이력서 수정, 구직 사이트 등록. 하지만 모든 지원서에 나는 작은 함정을 파놓았다. 그녀의 이메일에 연결된 내 계정으로 지원회사 HR에 익명 팁을 보냈다. 지원자 김지은, 불륜 스캔들 있음. 확인하세요. 결과는 뻔했다. 인터뷰 통보는 왔지만 최종 합격은 없었다. 지은은 점점 무너졌다. 오빠, 나 포기할래. 그냥 집에서 쉬자.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게.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도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지만 그녀 때문에 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복수를 계획하는 나우 피곤했지만 그 피로가 오히려 연료가 됐다.
민준과의 재회는 우연을 가장해 만들었다. 나는 지은의 핸드폰에 트래킹 앱을 설치했다. 그녀가 민준의 아파트로 가는 걸 알았다. 한남동의 고급 빌라. 나는 그곳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민준의 얼굴은 초췌했다. 지은아, 나 잡혀갈 것 같아. 내가 도와줘. 지은은 울었다. 오빠, 어떻게 해?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그 장면을 녹화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내가 도와줘.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 좀 빌려줄게. 내 통장에서 그녀는 나 몰래 저축한 돈을 인출했다. 5천만 원, 우리의 결혼 저축. 나는 그 거래를 은행 앱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 피의자 민준, 공모자 김지은 추정. 자금 흐름 증거 첨부. 민준은 체포됐다. 뉴스에 실렸다. IT CEO 횡령, 옛 연인 연루 의혹.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민준 오빠가. 왜?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은 복잡해.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오빠, 너 알았어.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복수가 재미있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왜 그녀를 사랑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 영원히 함께할게. 그 약속이 깨진 건 그녀 탓인가, 나 탓인가? 다음 단계는 가족이었다. 지은의 부모님, 부산에 사는 노부부. 나는 익명 편지를 보냈다. 딸 지은이 불륜 중 증거사진 첨부.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미쳤어. 지은은 울며 부인했다. 엄마, 오해야. 누가 헐뜯는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가족 모임이 엉망이 됐다. 명절에 그녀의 오빠가 나를 노려봤다. 형님, 지은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지킬게. 속으로는 웃었다. 가족마저 그녀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점점 고립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SNS에 요즘 힘들어 라고 올리자 댓글은 불륜 소문 들었어 로 도배됐다. 나는 그걸 봤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이 낯설었다. 이 괴물은 누구지? 복수를 위한 나? 아니면 사랑을 잃은 나? 그 균열이 커지기 시작한 건 지은의 자살 시도였다. 아니, 시도라기보단 실수. 그녀가 약을 과다 복용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나를 보며 울었다. 오빠, 미안해. 나와 다 끝났어. 나는 손을 잡았다. 살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었을까? 복수의 불길이 나 자신을 태우기 시작했다. 병원 퇴원 후 지은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다. 오빠, 나 왜 이렇게 됐지? 모든 게 내 탓인가 봐.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바람 같았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대답했다. 인생은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다음 타격은 언제?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법정에 갔다. 변장해서. 민준은 수갑 차고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 피고인 민준 씨, 횡령 혐의 인정하나요? 판사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군가 함정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산더미였다. 지은의 돈 인출 기록도 포함됐다. 검사, 공모자 김지은의 자금 지원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만족했다.
민주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의 연인 배신으로 인한 파국의 지은은 그 기사를 보고 쓰러졌다. 나 때문에. 오빠가 감옥에, 그녀는 나에게 매달렸다. 오빠, 나 구해줘. 이 모든 게 악몽이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내가 곁에 있잖아. 하지만 그 안음 속에 칼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정신과 상담을 제안했다. 전문가 도움받자 그녀는 동의했다. 첫 상담에서 의사는 물었다. 배신감이 크시네요. 남편분과 이야기해보셨어요? 지은은 울었다. 남편은 모르는 척해요. 하지만 나 알아요. 그가 날 버릴 거예요. 그 상담 녹음을 나는 몰래 훔쳤다. 의사의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한 덕분. 환자 김지은, 불륜 고백. 자책감 강함, 나는 그걸 인터넷에 올렸다. 익명 게시판. 불륜녀의 정신과 기록 유출, 댓글 폭주. 저런 년은 죽어야 해. 사회에서 쫓겨나라. 지은은 그걸 봤다. 이게. 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누가 날 미워하는 거지? 나는 위로했다. 사이비들 무시해.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밤에 악몽을 꾸며 소리쳤다. 미안해, 오빠. 민준 오빠.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가? 아니, 그건 증오였다. 사랑은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건 그녀를 파괴하는 쾌감. 다음 계획은 재정이었다. 우리의 공동 계좌. 나는 은행에 가서 그녀의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빼냈다. 2억 원이 그녀의 결혼 전 유산 포함. 투자 목적이라고 적었다. 지은이 계좌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오빠, 돈이 다 없어. 나는 놀란 척했다. 뭐? 해킹인가?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는 나로 향했다. 서명 위조 흔적 있음. 남편분 확인하세요.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오빠. 나는 부정했다. 미쳤어. 내가 왜?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너 최근에 이상했어. 민준 오빠 일도, 회사도. 다 내가 한 거지? 첫 번째 대면. 그녀의 의심.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집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문 잠그는 소리, 서로를 피하는 눈빛.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 바람이 차가웠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마지막 카드는 그녀의 과거였다. 대학 시절, 그녀가 낙태한 적이 있었다. 민준과의 아이, 나는 그 기록을 병원에서 훔쳤다. 의료 기록. 익명 유출, 유명 불륜녀의 어두운 비밀. 온라인에서 폭발했다. 김지은, 낙태 스캔들, 그녀의 이름이 검색어 1위. 지은은 집에 틀어박혔다. 오빠, 나 죽이고 싶어. 그녀가 칼을 들었다. 나는 빼앗았다. 하지 마, 살아서 벌 받아.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그녀를 미워하는데? 아니, 그건 후회였다. 이 복수가 나를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지은의 고립은 완벽했다. 가족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차단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내 얼굴이 싫어. 그녀의 말. 나는 요리를 해주며 말했다. 예쁘잖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너도 날 싫어하나 봐. 그 의심이 커졌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컴퓨터를 뒤졌다. 오빠, 이게 뭐야? 해킹 로그. 나는 황급히 막았다. 회사 일 위 하지만 늦었다. 그녀는 내 검색 기록을 봤다. 민준 재판.
지은 불륜 영상. 복수 방법.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다 한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묵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울었다. 왜? 내가 미안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그날 밤, 내 전화 들었어. 도망칠게라고.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미안해, 오빠. 민준 오빠는 그냥 추억이었어. 실수였어. 하지만 그 말은 늦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추억. 10년을 그렇게?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그녀가 소리쳤다. 너도 완벽하지 않아. 내 일중독, 내 무관심, 나는 인정했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내 배신이 더 커. 우리는 서로를 때렸다. 말로, 감정으로. 티가 나지 않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짐을 쌌다. 떠날게. 이제 끝이야. 나는 막지 않았다. 가봐. 하지만 내 삶은 이미 끝났어. 이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나는 창가에서 봤다. 그녀의 뒷모습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의 핸드폰에 폭탄 앱을 설치했다. 위치 추적, 그리고 자폭 메시지. 그녀가 민준의 감옥을 방문하려 할 때 모든 증거가 터지게. 지은은 모텔에 머물렀다. SNS에 새로운 시작지라고 올렸다. 하지만 댓글은 죽어라 뿐. 그녀는 무너졌다. 경찰에 자수했다. 저 불륜 공모자예요. 민준 사건으로. 재판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죄송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판사는 말했다. 3년 집행유예. 반성하세요. 그녀는 감옥 대신 사회봉사.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더럽혀졌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전부 내 것.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오빠, 제발.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혼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아니, 시작하려 했다. 새 아파트, 새 연인. 하지만 밤마다 악몽. 지은의 울음소리. 왜?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 오빠, 나 임신했어. 내 아이 유충격. 병원 검사로 확인. 그날 밤의 사랑. 살려줄래? 우리 다시. 나는 망설였다. 복수의 끝인가? 아니, 새로운 시작. 하지만 내 안의 괴물이 속삭였다. 죽여. 아이까지. 고민 끝에 나는 말했다. 낙태해.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녀의 눈에 절망. 너 악마야?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사라졌다. 자살 소문. 한강에 몸을 던진. 경찰 조사. 나는 용의자. 하지만 증거 없음. 자살로 결론.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 복수는 이겼지만 모든 걸 잃었다. 지은의 죽음은 조용했다. 뉴스의 작은 기사. 여성 한강 투신, 불륜 스캔들 연루자. 은하는 그걸 보며 아무 감정 없었다. 아니, 안도.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밤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왜? 새 연인, 수진. 그녀는 밝았다. 오빠, 행복해 보이네. 우리는 데이트했다. 이태원 바, 한강 산책.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다. 수진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눈빛이 슬퍼. 나는 웃었다. 과거일 뿐.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민준의 변호사로부터 편지. 당신이 배후죠? 지은 씨 죽음 책임져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 안 했다. 재심 청구할게요. 민준은 출소했다. 감형. 그는 나를 찾아왔다. 박준호 씨. 당신 덕에 내 인생 망쳤어요. 그의 눈은 미쳤다. 지은이가. 당신 탓에 죽었대. 나는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두려웠다. 그날 밤 집에 침입. 내 컴퓨터가 부서졌다. 로그 파일 삭제. 하지만 백업이 있었다. 민주는 경찰에 갔다. 박준호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조사 시작. 내 회사, 내 은행.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였나? 지은의 편지가 왔다. 죽기 전, 오빠, 미안해. 하지만 너도 미안할 거야. 아이는 내 거였어. 사랑했어. 눈물. 처음으로 나는 울었다. 지은아. 민준의 복수. 그는 내 새 연인 수진에게 접근했다. 당신 남자, 살인자예요. 수진은 떠났다. 믿을 수 없어. 나는 홀로 섰다. 친구들, 가족마저 멀어졌다. 너 스캔들난 놈이잖아. 은의 이름도 더럽혀졌다. 최고의 아이러니. 내가 지은에게 한 짓이 내게 돌아왔다. 경찰이 왔다. 박준호 씨, 자백하세요. 나는 웃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내 안은 무너졌다. 복수의 대가는 나 자신이었다. 제주 바다 앞 나는 서 있었다. 파도가 속삭였다. 하지만 돌아갈 곳 없었다. 서울로. 민준이 기다렸다. 카페에서. 준호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 미워요. 그는 웃었다. 지은이가 죽기 전 나한테 편지 썼어요. 준호가 날 죽였어. 복수해줘. 나는 떨었다. 거짓말. 민주는 증거를 보여줬다. 지은의 일기. 오빠의 눈이 무서워. 하지만 사랑해. 멈춰줘. 눈물. 왜 이제야? 민준의 계획. 그는 내 모든 걸 앗아갔다. 회사 해고, 재산 동결. 횡령 혐의로 과일언이. 내가 그에게 한 짓. 나는 거지처럼 살았다. 공원 벤치. 밤에 한강으로 갔다. 지은이 투신한 그곳. 미안해. 돌아갈 수 없어. 경찰은 포기했다. 증거 부족.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만남. 이제 끝이야. 지은이 편히 쉬게 해줘. 그는 사라졌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죽은 듯. 새로운 삶 시골로. 작은 집 매일 일기 쓴다. 오늘은 지은 생각 복수는 승리. 아니, 패배. 사랑을 잃은 패배. 어느 봄날 꽃 피는 한강. 나는 서 있었다. 지은아, 용서해. 바람이 대답했다. 너 자신을 용서해. 하지만 그 용서는 오지 않았다. 영원한 얼음처럼 내 심장은 그대로였다.